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과 부산요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부산에 외관이 생기고 그 외관 안에 조선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601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3년 뒤 한성 사람 박언황이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다 돌아옵니다. 박언황은 조정에 출석해서 일본 종군 승려 겐소 현소로부터 들은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일본이 여러 번 강화를 청하여도 귀국에서는 매번 중국을 핑계대며 강화하려 들지 않는다. 만일 군사를 출동시켜 바다를 건너면 강화하려 해도 늦을 것이다. 지금 중국 군사의 위협만 믿고 강화하고 있지 않는데 중국 군사가 철수한 뒤에는 비록 큰 병사를 내지 않더라도 몰래 틈을 타 조선 곳곳을 침범한다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말은 이어집니다. 지금 그대 나라는 동서로 붕당이 나뉘어져 있어 의논이 일치되지 않고 혹 강화를 하려는 자가 있어도 만 가지로 의심하여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내가 자세히 알고 있다. 전에 내가 귀국에서 중한 벼슬을 받았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은근하게 그대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 선조실록 기록입니다. 정리하자면 과거는 잊고 국교를 정성하자는 말입니다. 또 섣불리 복수전을 벌리려 하다가는 불바다가 되리라는 협박도 숨어 있었죠. 바로 그해 조선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 교섭에 들어갑니다. 공식적인 국교 정상화는 8년 뒤인 1609년에 이루어집니다. 기유약조라고 합니다. 국교 정상을 주도한 사람은 소요시토시 19대 대마도주입니다. 일본의 새 권력자 도쿠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 때 선봉장이었던 소요시토시를 앞세웁니다. 임진왜란 첫 전투가 벌어졌던 절영도에 간이 숙소를 차려놓고 조선과 일본 양국이 교수를 벌립니다. 막대한 민간 피해를 입은 조선은 포로 송환을 통해서 노동력 확보를 원했습니다. 일본은 통상을 원했습니다. 오직 통상. 교역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자 한 거죠. 대마도주 소요시토시에게 이 통상은 치명적인 요소였습니다. 교섭에 실패하면 도쿠가 막부의 보복이 예정돼 있었죠. 이 작은 섬 대마도가 생존하려면 조선 물산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찻잔, 다완입니다. 일본 무사들 사이에 번진 차문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릇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 사발이 필요했던 겁니다. 당나라에 유행했던 그리고 송나라 때까지 유행했던 다법은 말차였습니다. 가루차입니다. 입이 넓은 사발에 찻가루를 넣고 섞어서 마시는 방법이죠. 차입 제조법이 까다롭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명나라 때는 황제 명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때 명나라 때 보편화된 엽차, 아예 차잎을 따서 차를 만드는 그 엽차가 지금 한국인이 흔히 즐기는 다법입니다. 성리학 세상인 조선에서도 말차가 급감하고 엽차가 일상화됐습니다. 일본은 달랐습니다. 사무라이들이 둘러앉아서 찻사발을 감상을 하면서 차를 마시는 일본식 다법으로 이 말차가 이어졌던 겁니다. 차 맛뿐만 아니라 찻잔 감상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일본 다법은 당나라에 유학한 승려들이 들어왔습니다. 침잠과 명상을 중시하는 선승들이죠. 이 선승들이 주도한 차문화가 일본적인 미학을 형성을 합니다. 와비, 차분할 것이며 사비, 한적할 것. 이 미의식에 적합한 찻잔이 조선 다완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정교한 당송시대 찻잔 대신에 어딘가 빈 듯한 조선 찻잔이 일본 미학에 딱 맞았죠. 하지만 오랑캐 외국은 일본은 공식적으로 조선과 무역이 금지됐었습니다. 대신에 조선을 오가는 일본 승려들이 조선 사발을 자기네 보찜에 넣고 현해탄을 건너곤 했죠. 사무역을 했던 겁니다. 밀수라고도 합니다. 임진왜란 전에 일본인에게 개방됐던 항구가 있습니다. 삼포라고 합니다. 부산포, 창원의 제포, 울산 연포입니다. 지금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 다완이 있습니다. 이도 다완이라고 합니다. 이 이도 다완이 창원 제포,
그러니까 웅천에서 만든 그릇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원래 용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사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사용 그릇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창작품이라고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금이 잘 가고 깨지기 쉽습니다. 생활용품이 아니었으면 분명합니다. 설거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둘투둘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때 남해안 사기장들이 만들어 봤으나 이후 백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막사 사발보다 백자, 분청보다 백자가 훨씬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데 그 고난도 기술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백자를 모두가 만들 수 있게 되면서 폐기한 제품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막사발이 됐든 창작품이 됐든 조선에서 사발은 사라집니다. 이 사발들은. 일본에 남은 사발이 150개 정도 넘습니다. 모두 일본에 있는 사발들은 1500년대 중반에 반짝하고 생산되고 사라진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 와비사비한 그릇에 환장한 겁니다. 임진왜란이 바로 이 다완 때문에 벌어졌던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일본 다도의 시조가 센노 리큐라는 스님입니다. 센노 리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도 스승이 됐습니다. 도요토미는 천하의 명기를 수집하면서 다도를 크게 일으킨 사람이라고 일본의 다인들이 평가를 합니다. 남원과 남해안 일대 사기장들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간 것도 이 차그릇 때문이었죠. 조선에서는 납치됐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자발적으로 온 기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마도주 소요시토시에게 국교 정상화는 돈이었고 사발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선 사발만 있으면 권력 유지와 돈벌이는 따놓은 당상이었죠. 정상화 교섭 도중인 1607년 부산 두모포에 외관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1639년 소요시토시의 아들 20대 대마도주 소요시나리가 다완 견본을 부산 동래부에 보냅니다. 그리고 동래부에 가마 설치를 요청을 하죠. 동래부에서는 중앙정부 예주 허가를 받고 외관 바깥에 가마 설치를 허가해 줍니다. 두모포 외관은 좁았습니다. 조선과 일본 두 나라 간의 교역량이 늘면서 조선 정부는 지금 부산 용두산 공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외관을 만드는데 합의합니다. 30년에 걸친 협상이 만든 결과였죠. 그리하여 1978년 숙종 4년에 자그마치 10만 평에 이르는 일본인 전용 신도시가 건설이 됩니다. 조선 정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조선과 일본 양국의 기술자와 건축 기법이 망라됐습니다. 이 외관을 초량외관이라고 합니다. 외교와 무역이 공식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게 설치됩니다. 외관 안에 있는 용미산, 그러니까 지금 롯데몰 자리에 옥수신사라는 신사가 설치됩니다. 여기에는 신라를 침공했다는 다키오치 노스쿠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1819년 이 신사에 또 다른 신이 들어옵니다. 이름은 가토 기요마사. 조선인이 악귀 청정이라고 저주하던 그 장수입니다. 조선 정부는 몰랐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거나. 초량외관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대마도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뒤에 일본 외무성으로 이 외관이 이관됩니다. 이후로 외관은 일본인 전관 거류지로 바뀝니다. 식민시대에도 일본인이 주로 살았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부산이 난개발에 빠져들면서 초량외관의 흔적은 몽땅 사라집니다. 외관 관장이 살았던 관수관은 훗날 부산시청이 됐다가 지금 모텔이 들어섰습니다. 관수가로 오르는 계단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도로와 골목은 반듯반듯하게 그대로입니다. 건물 흔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마리로 운영되던 그릇 공장이 초량외관의 내부에 공식적으로 설립됩니다. 일본 학자 아사과 노리타카라는 사람은 이를 부산요라고
명명했습니다. 부산요가 있던 자리는 지금 로얄 호텔 뒷부분 기슭입니다. 조선이 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조선 기술자를 차출해주면 외관에서 기술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일본 디자인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덤으로 대마도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양의 흙을 구해다 줬습니다. 흙과 조선 도공, 사기장에 대한 요구는 해마다 이어졌습니다. 1644년 이 가마가 외관 안에 정식으로 설치됩니다. 하시쿠라 추스케라는 일본 사기장이 일본 측 기술자로 파견됩니다. 백토 80석, 약토 10석, 황토 50석, 조선 사기장 6명이 이들 요청에 의해서 투입이 됩니다. 일본 기술자는 불규칙적으로 계속 파견됩니다. 이 일본 기술자는 에도 막부의 요청임을 앞세워서 주문서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1707년 일본에서 마츠무라 야헤이타라는 기술자에게 주문서가 도착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입 구경 9촌, 높이 6촌, 굽 높이 1촌, 유약은 노루스름하게. 동래부에서 기록한 외인 구청 등록이라는 기록을 보면 대마도에서 요청하고 조선이 공급한 자료 명세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96년 7월에는 경주 백토 100석, 울산 약백토 100석, 김해 감적토 120석, 옹기토 30석, 하동 백토 40석, 곤양 백토 40석, 진주 백토 40석 이렇게요. 1644년부터 1692년까지 외관에 지급된 흙의 총량은 350톤이었습니다. 나카야마 이산, 아이루 모산, 마스무라 야헤이타 이런 이름을 가진 일본 기술자들이 와서 직접 생산도 하고 감독도 했습니다. 마스무라 야헤이타는 조선 기술자와 알력 끝에 자살했습니다. 이 외관에서 만든 그릇들, 일본인 기술자들이 만든 그릇들이 1913년 대마도 제1도시 이즈하라 경매장에 불쑥 나온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선 다완에 말차를 말아 마시는 와비사비한 멋, 메이드 인 조선, 오리지널 다완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더군다나 디자인도 일본인 입맛에 꼭 맞는 맞춤형이었으니까요. 부산요는 1717년을 끝으로 78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더 이상 땔감과 흙을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병자호란 후 조선의 평화시대가 왔습니다. 민폐를 무릅쓰고 무상 공급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일본 측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선 그릇을 수입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식민시대 때 일본인 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조선 민요 품질이 매우 떨어졌다. 두껍고 무거운 기물이 되어 찻잔으로 쓰기에 곤란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사과 노리타카가 쓴 논문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국산품이 더 좋았던 겁니다. 일본의 자기 제조 기술이 조선을 압도해버린 겁니다. 조선산 그릇은 인기 품목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평화의 성취, 기술 진보, 이 두 가지가 부산요가 문을 닫는 계기였습니다. 외관 속 신사에 누가 모셔져 있는지 알려하지도 않고 공짜로 내준 기술자와 흙이 뭘 뜻하는 것지도 몰랐던 조선 지도자들의 무지가 만든 결론이었습니다. 공짜로 배워간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전쟁 때 끌려간 혹은 건너간 조선 기술력이 첨단 도자기 국가 조선을 압도해버린 겁니다. 초량 외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초량 외관 부산요에서 굳이 생산하려고 했던 조선 찻사발은 지금 전국 사기장들이, 전국 도공들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찻사발을 재현해서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누가 그 미학을 발견했을까요? 조선인, 대한국인, 그 누구도 몰랐던 그 미학을 토착해낸 사람은 바로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 그릇을 만든 기술자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달 항아리 하나, 그 어떤 작품 하나도 만든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일본인들이 소비하는 미학을 마치 우리가 찾아낸 것처럼 자랑한다면 솔직하지 못한 것이요. 외관이 있던 부산 광복동은 한류를 즐기려는 관광객으로 붐빕니다. 400년 전 지도층이 무관심했던 그 기술과 문화와 미학이 기적적으로 지금 세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문화의 주인은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즐겨야 주인입니다. 여기까지 임진왜란 때 어찌하여 동래성이 함락이 됐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어찌하여 외관에 조선의 첨단 기술인, 첨단 제품인 그릇 공장이 서서 거기에서 일본인이 일본 디자인에 맞춘 그릇을 조선 도공들이 만드는 과정을 감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왜 80년이 못해서 그 공장이 사라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종인의 땅이었습니다.